우리는 매일 가격표를 본다. 주유소의 숫자마트의 진열대 전기요금, 고지서의 합계. 이 숫자들은 서로 무관해 보이지만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다. 원유와 곡물 금속 같은 원자재 가격의 미세한 변동은 뉴스의 작은 그래프로 지나가지만 그 파장은 가계의 천을 서서히 낮춘다. 급격한 폭락도 공포의 헤드라인도 없다. 대신 조용한 압박이 시작된다. 기업은 비용을 계산하고 환율은 반응하며 금융시장은 위험 프리미엄을 재조정한다. 금리는 한 박자 늦게 따라오고 유동성은 가장 약한 곳부터 마른다. 이 과정에서 서민의 선택지는 줄어든다. 외식은 미뤄지고 난방은 절약으로 바뀌며 대출의 문턱은 높아진다. 가격은 오르지 않아도 부담은 늘어난다. 우리는 이를 체감하지만 원인을 명확히 말하지 못한다. 원자재 가격의 움직임이 어떻게 환율과 금리 부동산 기대를 흔들고 그 끝에서 가계의 소비와 저축을 바꾸는지. 오늘의 이야기는 폭발이 아니라 누적이다. 조용하지만 지속적인 압박이 어떻게 한국 서민 경제의 균형을 바꾸는지 그 첫 장면을 들여다본다. 여기에는 과거의 교훈과 현재의 신호가 함께 놓여 있다. IMF 외환 위기의 기억처럼 위기는 늘 가장 평온해 보일 때 다가온다. 위기는 갑자기 나타나지 않는다. 먼저 신호가 바뀐다. 국제 원자재 시장에서 변동성이 커지면 선물 가격의 곡선이 흔들리고 기업들은 재고를 다시 계산한다. 환율은 이 변화를 가장 먼저 반영한다. 원자재를 달러로 수입하는 구조에서 원화가 약세로 움직이면 같은 가격의 원유와 곡물도 더 비싸진다. 이때 소비자 물가는 즉각적으로 뛰지 않는다. 대신 생산자 물가가 먼저 올라간다. 기업의 비용 부담은 숫자로 쌓이고 이 부담은 임금이나 가격으로 바로 전가되지 못한 채 내부에서 압력을 만든다. 금융시장은 이 과정을 예의주시한다. CDS 프리미엄은 서서히 움직이고 유동성 지표는 일부 구간에서 경색 신호를 보낸다. 은행은 위험을 줄이기 위해 대출 기준을 미세하게 조정한다. 표면적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가계는 이미 변화를 느낀다. 할부 기간은 길어지고 신용카드 사용액은 늘며 저축률은 낮아진다. 이는 불안의 시작이 아니라 적응의 결과다. 위기의 징후는 공포가 아니라 습관의 변화로 나타난다. 사람들이 미래를 덜 믿기 시작할 때 경제는 이미 방향을 틀고 있다. 원자재 가격 변동이 경제 전반에 충격을 전달하는 방식은 단순하지 않다. 첫 번째 경로는 환율이다. 원자재 가격 상승은 무역 수지를 압박하고 이는 외환 시장의 수급 균형을 흔든다. 두 번째는 금리다. 물가 압력이 커지면 중앙은행은 긴축 신호를 고민하게 되고 시장 금리는 정책보다 먼저 반응한다. 세 번째는 자산이다. 금리와 환율의 변화는 부동산 기대 수익과 주식의 할인율을 바꾼다. 이 모든 과정의 연결고리는 유동성이다. 돈이 풍부할 때 충격은 흡수되지만 유동성이 마르면 작은 변동도 크게 증폭된다. 한국처럼 수입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경제에서는 이 전달 속도가 빠르다. 기업의 비용 증가, 금융시장의 위험 회피, 가계의 소비 위축이 동시에 진행된다. 이 구조는 특정 계층보다 서민에게 더 직접적으로 작용한다. 고정 지출 비중이 높은 가계일수록 가격 변동을 피할 여지가 적기 때문이다. 원자재 가격은 추상적인 숫자가 아니라 경제 충격의 출발점이다. 그 충격은 단계적으로 이동하며 마지막에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생활의 균형을 흔든다. 글로벌 사례를 보면 원자재 가격과 서민 경제의 연결고리는 반복된다. 아르헨티나는 곡물과 에너지 가격 변동이 환율 불안을 자극하면서
물가 신뢰를 잃었다. 수입 물가가 오르자 임금은 따라가지 못했고 가게는 현금을 빠르게 소비재로 바꾸며 악순환이 심화됐다. 그리스는 에너지 가격 상승과 재정 취약성이 겹치며 금융 비용이 급등했다. CDS가 먼저 반응했고 이후 대출 금리는 실물 경제를 압박했다. 터키는 원자재 수입 의존과 통화 약세가 결합해 인플레이션 기대를 고착시켰다. 베네수엘라는 석유라는 단일 자원에 대한 의존이 외부 가격 변동을 흡수하지 못하면서 생활 물가가 붕괴됐다.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급락이 아니라 누적이다. 가격 변동은 환율과 금리를 거쳐 신용과 소비를 잠식한다. IMF 외환위기 때 한국도 비슷한 경로를 경험했다. 외환 유동성이 마르자 기업과 가계의 선택지는 동시에 줄었다. 역사적 사례는 말한다. 원자재 가격은 원인이 아니라 촉매이며 구조가 취약할수록 서민의 삶에 먼저 흔적을 남긴다.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단계적으로 드러난다. 먼저 환율 변동성이 커지며 수입 물가가 불안해진다. 이어서 기업의 원가 부담이 축적되고 가격 전가가 지연되는 동안 고용과 투자 계획이 조정된다. 이 시점에서 금리 민감도가 높은 가계는 즉각 반응한다. 변동금리 대출의 부담이 늘고 부동산 시장의 기대는 보수적으로 바뀐다. 거래량은 줄지만 고정비는 그대로 남는다. 금융시장은 위험을 재평가하며 유동성 선별을 강화한다. 이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먼저 전달된다. 가계의 체감은 통계보다 빠르다. 장바구니의 선택이 바뀌고 교육과 의료 같은 필수 지출의 비중이 높아진다. 소비의 질이 변하는 순간 성장의 속도도 달라진다. 이 변화는 위기 선언 없이 진행된다. 숫자는 안정처럼 보이지만 생활의 여백은 줄어든다. 원자재 가격의 작은 파동이 한국 서민 경제에 남기는 흔적은 이렇게 조용히 쌓인다. 정부와 중앙은행의 대응은 항상 시간차를 가진다. 원자재 가격 변동이 물가와 환율에 반영될 때 정책은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성급한 금리 인상은 경기 둔화를 키울 수 있고 늦은 대응은 물가 기대를 고착시킨다.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뿐 아니라 유동성 관리 신호를 함께 사용한다. 당이 자금 시장의 금리 채권, 스프레드 CDS 움직임을 보며 시장의 불안을 완화하려 한다. 정부는 재정으로 충격을 흡수하려 하지만 여력은 무한하지 않다. 에너지 가격 지원 취약계층 보조 공공요금 조정은 완충 장치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 조치들은 근본 원인을 제거하지 못한다. 원자재 가격 충격이 반복될수록 재정 부담은 누적되고 시장은 이를 다시 위험 요인으로 반영한다. 결국 정책의 목표는 위기를 막는 것이 아니라 속도를 늦추는 데 있다. 이 과정에서 서민 경제는 보호와 부담 사이의 균형 위에 놓인다. 정책은 방향을 제시하지만 체감의 무게는 여전히 개인에게 남는다. 개인의 생존 전략은 거창하지 않다. 먼저 변동성에 노출된 지점을 인식하는 것이다. 원자재 가격 상승은 곧바로 환율과 금리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변동금리 대출의 비중을 점검하고 고정 지출의 구조를 재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충격은 완화된다. 소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순서를 바꾸는 선택이 중요하다. 유동성이 부족해질수록 현금 흐름의 안정성이 가장 큰 자산이 된다. 당위 수익보다 지출의 지속 가능성을 우선하는 판단이 필요하다. 역사적 사례에서 배운 교훈은 명확하다. 아르헨티나와 터키의 가계는 통화와 물가의 변동에 적응하지 못했을 때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반대로 위기를 예측하고 구조를 조정한 개인은 회복의 시간을 단축했다. 원자재 가격은 통제할 수 없지만
대응의 순서는 선택할 수 있다. 이 선택이 조용한 압박 속에서 서민 경제를 지탱하는 마지막 방어선이 된다. 여운을 남기는 마무리는 결론이 아니라 질문으로 완성된다. 원자재 가격은 언제나 변동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 변동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다. 숫자는 멀리 있지만 결과는 가까이 있다. 환율의 흔들림은 월급의 구매력을 바꾸고 금리의 미세한 상승은 생활의 선택지를 줄인다. 이 변화는 통계로는 완만하지만 체감으로는 급격하다. IMF 외환위기의 경험이 말해주듯 위기는 공포의 순간보다 준비의 부재에서 커진다. 조용한 압박 속에서 가장 위험한 태도는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는 믿음이다. 경제는 늘 신호를 보낸다. 원자재 가격 유동성 CDS 금리 곡선은 경고를 겹겹이 남긴다. 이 신호를 읽는 능력이 개인과 사회의 회복력을 결정한다. 오늘의 압박은 내일의 선택을 바꾸고 그 선택의 합이 경제의 방향을 만든다. 우리는 폭풍을 멈출 수 없지만 항로를 조정할 수 있다. 이 차이가 서민 경제의 미래를 가른다.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행동의 기준이다. 불확실성의 시대에는 예측보다 원칙이 중요하다. 소득과 지출의 균형 부채의 속도, 현금 흐름의 지속성은 어떤 국면에서도 유효하다. 원자재 가격 변동은 외부에서 오지만 그 충격의 깊이는 내부 구조가 결정한다. 사회적으로는 투명한 정보와 일관된 정책 신호가 신뢰를 만든다. 개인에게는 과도한 낙관과 공포를 동시에 경계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리스와 터키의 사례가 보여주듯 신뢰가 무너지면 회복 비용은 급증한다. 반대로 준비된 적응은 충격을 분산시킨다. 이 다큐멘터리는 답을 강요하지 않는다. 다만 조용한 압박의 경로를 밝히고 선택의 지점을 드러낸다. 경제는 멀리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 오늘의 삶이다. 그 삶을 지키는 힘은 이해에서 시작된다. 원자재 가격의 변동은 통계의 평균을 비켜간다. 평균은 안정처럼 보이지만 분산은 커진다. 에너지와 식료품 비중이 높은 가계일수록 충격은 크고 빠르다. 이때 체감 물가는 공식 지표보다 앞선다. 환율이 불안해지면 수입 원가가 먼저 오르고 유통 단계에서 완만하게 전가된다. 그 사이 가게는 신용으로 시간을 산다. 카드 잔액과 할부가 늘고 단기 대출이 생활비를 대체한다. 금융기관은 연체 가능성을 반영해 기준을 조정한다. 금리 스프레드는 벌어지고 취약차주의 선택지는 좁아진다. 이 과정은 조용하다. 공포는 없지만 여유가 사라진다. 소비는 유지되나 질이 바뀌고 저축은 미뤄진다. 경제는 여전히 돌아가지만 회전 방향은 줄어든다. 원자재 가격의 작은 파동이 가계의 시간표를 바꾸는 순간이다. 기업의 대응은 가계보다 먼저 시작된다. 원가 변동이 커지면 재고 전략과 가격 정책이 수정된다. 단기 흡수와 장기 전가 사이의 선택은 고용과 투자에 영향을 준다. 환율 해지는 비용을 요구하고 그 비용은 다시 가격 결정에 반영된다. 금융시장은 이 변화를 평가한다. 채권 금리는 위험을 선반영하고 주식의 할인율은 높아진다. 유동성이 풍부할 때는 조정으로 끝나지만 경색 국면에서는 전염이 빠르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협상력이 낮아 충격을 더 크게 받는다. 이들이 흔들리면 지역 경제와 가계 고용이 동시에 영향을 받는다. 원자재 가격은 산업의 사슬을 따라 이동하며 마지막 고리는 언제나 생활이다. 이 연결을 이해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다. 금융 시스템의 반응은 숫자의 언어로 나타난다. 원자재 가격 변동이 길어질수록 시장은 위험을 재분류한다. 당위 자금 시장의 금리는 미세하게 들썩이고 은행 간 거래의 조건은 보수적으로 바뀐다. CDS는
방향을 먼저 제시하고 채권 스프레드는 그 뒤를 따른다. 이는 위기의 선언이 아니라 신용의 재가격화다. 유동성이 풍부한 구간에서는 흡수되던 변동이 특정 지점에서는 증폭된다. 이때 정책 신호의 일관성이 중요해진다. 불확실한 메시지는 위험 회피를 강화하고 자금은 안전 자산으로 이동한다. 그 결과 실물로 흐르던 돈의 속도는 느려진다.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간접적이지만 분명하다. 대출 조건은 까다로워지고 갱신 비용은 오른다. 숫자의 변화는 계약의 문장으로 바뀌며 생활의 선택지를 제한한다. 금융은 중립적이지만 결과는 중립적이지 않다. 지역과 계층에 따른 차이는 이 시점에서 선명해진다.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지역 소득 대비 주거비 비중이 큰 가게는 충격을 먼저 느낀다. 같은 물가라도 체감은 다르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래가 줄고 보유 비용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진다. 기대 수익이 낮아지면 이동성은 떨어지고 노동의 선택지도 좁아진다. 교육과 의료 같은 필수 지출은 유지되지만 문화와 여가는 축소된다. 이는 삶의 질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사회적으로는 소비 패턴의 변화가 산업 구조에 반영된다. 저가와 대체의 수요가 늘고 품질과 서비스의 기준이 재편된다. 원자재 가격 변동은 개인의 취향이 아니라 구조의 압력으로 작동한다. 이 압력을 이해하지 못하면 변화는 우연처럼 느껴진다. 이해하는 순간 대응의 여지가 생긴다. 역사는 조용한 압박이 어떻게 위기로 변하는지를 반복해서 보여준다. IMF 외환위기 직전의 한국도 지표만 보면 극단적 붕괴는 아니었다. 그러나 외환 유동성의 취약함과 대외 의존 구조가 결합되자 작은 충격이 빠르게 확대됐다. 원자재 가격 변동은 그때도 촉매였다. 수입 비용 상승과 환율 불안은 기업이 차입 구조를 흔들었고 신용 경색은 고용과 소비로 번졌다. 아르헨티나와 그리스의 사례 역시 동일한 교훈을 남긴다. 재정과 통화의 여력이 제한된 상태에서 외부 가격 충격이 반복되면 정책 선택지는 급격히 줄어든다. 이때 서민 경제는 완충 장치가 부족하다. 소득은 경직적이고 지출은 고정돼 있기 때문이다. 위기는 어느 날 시작되는 사건이 아니라 대응하지 않은 선택의 누적이다. 원자재 가격의 흐름을 읽는 것은 과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미래를 완전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방향성은 읽을 수 있다.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지정학적 긴장 기후 변화는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을 구조적으로 높인다. 이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새로운 환경이다. 한국 경제는 개방성과 효율성으로 성장했지만 그만큼 외부 충격에 민감하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속도 조절이다. 정책은 급격한 변화를 완화하고 금융은 충격을 분산시키며 개인은 생활의 탄력성을 키워야 한다. 서민 경제의 방어력은 거창한 투자가 아니라 구조의 안정에서 나온다. 부채의 속도를 관리하고 지출의 고정성을 낮추며 정보에 신뢰 귀 기울이는 태도다. 원자재 가격 변동은 피할 수 없지만 그 압박을 견디는 방식은 선택할 수 있다. 이 선택의 축적이 경제의 내일을 결정한다. 소비자의 심리는 지표보다 먼저 움직인다. 가격표의 작은 변화는 기대를 바꾸고 기대의 변화는 행동으로 이어진다. 원자재 가격이 불안정할 때 가게는 미래의 비용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소비를 즉각 줄이기보다 보류하게 만든다. 대형 지출은 연기되고 유지 가능한 지출만 남는다. 이 과정에서 금리 신호는 심리를 강화한다. 변동금리의 부담이 예상되면 고정지출의 회피가 시작된다. 금융기관은 이를 수요 둔화로 해석하고
대출과 투자의 문턱을 조정한다. 결과적으로 경제의 속도는 더 느려진다. 악순환처럼 보이지만 이는 불확실성에 대한 합리적 반응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 조정이 길어질 때다. 시간이 누적되면 심리는 구조가 되고 구조는 회복을 지연시킨다. 원자재 가격 변동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기대의 문제로 확장된다. 공급 측면에서도 변화는 축적된다.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이 커질수록 기업은 장기 계약을 재검토하고 공급 다변화를 시도한다. 이는 안정성을 높이지만 비용을 증가시킨다. 비용 증가는 다시 가격과 임금의 협상으로 이어진다. 임금이 따라가지 못하면 가계의 실질 구매력은 감소한다. 이때 환율의 방향은 결정적이다. 원화 약세가 지속되면 수입 대체는 가속화되지만 단기간에 구조를 바꾸기는 어렵다. 산업의 전환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 동안 서민 경제는 압박을 감내한다. 정책과 시장의 조정이 끝나기 전까지 생활은 축소와 적응을 반복한다. 원자재 가격 변동의 본질은 바로 이 시간체에 있다. 충격은 빠르고 회복은 느리다.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우는지가 다음 국면의 안정성을 좌우한다. 정보의 비대칭은 이 시기에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된다. 원자재 가격과 환율 금리의 변화는 공개된 데이터지만 그것이 개인의 삶에 어떤 순서로 전달되는지는 잘 설명되지 않는다. 이 공백을 불확실한 전망과 과장된 해석이 채운다. 시장의 소음이 커질수록 합리적 판단은 어려워진다. 서민 경제는 정보의 속도보다 해석의 정확도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 단기 뉴스에 반응하기보다 흐름을 읽는 능력이 중요해진다. 예를 들어 유동성 지표가 안정적이라면 일시적 가격 급등은 흡수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신용 스프레드가 벌어지고 자금 회전이 느려진다면 작은 변동도 생활에 오래 남는다. 정보는 많지만 기준이 없을 때 불안은 커진다.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예측이 아니라 판단의 틀이다. 원자재 가격 변동을 하나의 사건이 아닌 과정으로 이해하는 관점이 서민 경제의 불안을 낮춘다. 결국 핵심은 회복력이다. 회복력은 소득의 크기보다 구조에서 나온다. 고정비가 낮고 선택지가 많은 가게는 변동성에 덜 흔들린다. 지역 경제 역시 마찬가지다. 산업이 다변화되고 금융 접근성이 안정적일수록 외부 충격을 흡수한다. 국가 차원에서는 신뢰가 회복력의 기반이다. 정책의 일관성과 데이터의 투명성은 시장의 과잉 반응을 줄인다. 원자재 가격 변동이 계속되는 환경에서 완벽한 안정은 없다. 대신 흔들림의 폭을 관리할 수는 있다. 서민 경제의 관점에서 이는 생활의 지속 가능성을 의미한다.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다. 이 구조가 마련될 때 조용한 압박은 위기가 아니라 조정으로 끝난다.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은 상호작용을 통해 증폭된다. 원자재 가격 변동이 길어질수록 기업은 보수적으로 움직이고 가게는 방어적으로 선택한다. 이 두 흐름이 만나면 경제의 마찰은 커진다. 투자와 고용의 결정이 지연되고 그 공백은 생산성의 둔화로 나타난다. 금융시장은 이를 위험으로 가격에 반영한다. 장기 금리는 성장 기대의 변화를 담고 단기 금리는 유동성의 긴장을 반영한다. 두 지표가 엇갈릴 때 불확실성은 커진다. 이때 부동산 시장은 방향을 잃는다. 가격은 경직되고 거래는 줄며 보유 비용에 부담만 남는다. 서민 경제는 자산 가치보다 현금 흐름에 더 민감하다. 월별 지출의 안정성이 흔들리면 심리는 빠르게 위축된다. 원자재 가격 변동은
이렇게 심리와 시장을 연결하며 조용히 마찰을 키운다. 이 마찰을 줄이는 열쇠는 속도의 관리다. 급격한 조정보다 점진적 적응이 비용을 낮춘다. 국제 환경의 변화는 국내 선택의 여지를 제한한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보호무역의 강화는 원자재 공급의 예측 가능성을 낮춘다. 이는 가격의 평균보다 변동성을 키운다. 한국 경제는 효율적이지만 완충 장치가 얇다. 따라서 정책과 민간의 역할 분담이 중요해진다. 정부는 시장의 급변을 완화하는 신호를 제공하고 중앙은행은 기대를 관리한다. 민간은 계약 구조와 재무 전략으로 충격을 분산한다. 가계의 선택도 이 흐름에 포함된다. 고정비의 유연화 부채 만기에 분산 비상 자금의 확보는 단순하지만 효과적이다. 이런 선택은 위기 선언이 없어도 의미를 가진다. 원자재 가격 변동은 외부에서 시작되지만 그 결과는 내부의 준비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조용한 압박의 시대의 경쟁력은 속도가 아니라 지속성이다. 생활 현장에서 드러나는 변화는 숫자보다 솔직하다. 장보기의 기준이 바뀌고 브랜드 충성도는 약해진다. 같은 예산으로 더 오래 버티는 선택이 우선된다. 원자재 가격 변동은 식료품과 에너지처럼 대체가 어려운 영역에서 먼저 체감된다. 이때 가게는 지출을 줄이기보다 재배치한다. 보험과 통신 구독 서비스 같은 고정비를 점검하고 지연 가능한 소비를 뒤로 미룬다. 이는 합리적 대응이지만 동시에 내수의 속도를 늦춘다. 소상공인은 매출의 변동성을 체감하고 재고 회전은 느려진다. 금융기관은 이를 연체 가능성으로 환산해 조건을 조정한다. 이렇게 현장의 선택은 다시 금융과 정책의 판단으로 돌아간다. 원자재 가격의 파동은 일상과 제도의 사이를 오가며 반복된다. 이 순환을 이해하면 개인의 선택이 고립된 결정이 아님을 알게 된다. 생활의 작은 조정이 경제의 큰 흐름과 맞닿아 있다. 조용한 압박의 끝은 반드시 붕괴일 필요는 없다. 적절한 조정은 새로운 균형을 만든다. 원자재 가격 변동이 상수가 된 환경에서 중요한 것은 기준선의 재설정이다. 성장의 속도보다 안정의 폭을 관리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정책은 과잉 반응을 피하고 시장은 위험을 투명하게 가격에 반영하며 개인은 지속 가능한 생활 구조를 구축한다.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이 배운 교훈은 위기를 겪은 뒤에만 유효하지 않다. 위기를 기다리지 않고 적용할 때 비용은 줄어든다. 아르헨티나와 그리스의 사례는 준비 없는 낙관이 얼마나 비싼지 보여준다. 반대로 점진적 적응은 충격을 흡수한다. 원자재 가격 변동은 우리를 시험한다. 그 시험의 정답은 하나가 아니다. 다만 공통된 방향은 있다. 조용한 압박을 소음이 아닌 신호로 읽는 것. 그 순간 경제는 위기가 아니라 관리의 대상이 된다. 남은 과제는 연결을 끊지 않는 것이다. 원자재 가격, 환율 금리 유동성은 각각의 지표가 아니라 하나의 흐름이다. 이 흐름이 끊어져 보일 때 판단 오류가 생긴다. 예를 들어 물가가 안정돼 보이더라도 환율 변동성이 커지고 신용 스프레드가 벌어진다면 압박은 이미 진행 중이다. 반대로 당위 물가 상승이 있더라도 유동성이 충분하고 금융 조건이 완화돼 있다면 충격은 제한될 수 있다. 서민 경제는 이 미묘한 차이에 크게 좌우된다. 문제는 이러한 연결이 일상에서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래서 조용하다. 조용하기 때문에 더 오래 지속된다. 경제를 이해한다는 것은 복잡한 예측이 아니라 이 연결을 놓치지 않는 일이다. 연결을 이해할수록 공포는 줄고 선택지는 늘어난다. 이는 전문가만의 영역이 아니다.
생활의 경험과 지표의 흐름을 함께 읽을 때 경제는 설명이 아니라 도구가 된다. 마지막으로 돌아오는 질문은 단순하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원자재 가격 변동은 통제할 수 없지만 그 영향에 대한 태도는 선택할 수 있다. 빠른 성장에 맞춘 구조를 유지할 것인가? 변동성에 맞춘 구조로 조정할 것인가? 서민 경제의 관점에서 답은 분명하다. 급격한 확장보다 안정적인 지속이 중요하다. 부채는 속도로 관리하고 소비는 유연하게 설계하며 정보는 단편이 아닌 흐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정책과 시장이 모든 위험을 제거해 주지는 않는다. 결국 생활의 안전판은 개인과 공동체의 준비에서 나온다. 원자재 가격 변동이 남기는 조용한 압박은 위협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신호다. 이 신호를 읽는 순간 경제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대응의 대상이 된다. 공동체의 역할도 이 지점에서 중요해진다. 서민 경제는 개인의 선택만으로 지탱되지 않는다. 지역 금융의 접근성 공공 서비스의 안정성 사회 안전망의 신뢰가 함께 작동해야 압박은 완화된다. 원자재 가격 변동이 반복될수록 취약계층은 더 자주 더 깊게 영향을 받는다. 에너지 비용과 식료품 가격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오르지만 대응 여력은 다르다. 이 격차를 줄이는 장치는 시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정책의 목표는 가격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충격이 삶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완충하는 데 있다. 정보의 전달 방식도 중요하다. 불안을 키우는 메시지보다 기준을 제시하는 소통이 신뢰를 만든다. 신뢰가 유지될 때 조정은 혼란이 아니라 합의로 진행된다. 원자재 가격 변동의 시대에 공동체는 비용이 아니라 보험이다. 이제 시선을 현재로 돌린다. 세계는 더 자주 흔들리고 회복의 간격은 짧아졌다.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은 새로운 정상이다. 이 환경에서 한국 서민 경제가 선택해야 할 방향은 명확하다. 빠른 반등을 기대하기보다 흔들림을 견딜 구조를 만드는 일이다. 숫자는 계속 변하겠지만 원칙은 유지될 수 있다. 유동성의 중요성 부채의 속도 관리 지출 구조의 유연성은 언제나 유효하다.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가 배운 것은 위기의 이름이 아니라 대응의 태도다. 조용한 압박을 무시하지 않고 과장하지도 않는 균형 잡힌 시선. 그 시선이 개인의 선택을 바꾸고 선택의 합이 경제의 방향을 바꾼다. 원자재 가격은 외부에서 오지만 경제의 미래는 내부에서 만들어진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선택의 질이 중요해진다. 불확실성이 큰 환경에서는 모든 결정을 미루는 것이 안전해 보이지만 그것 역시 비용을 만든다. 원자재 가격 변동이 길어질수록 기회비용은 누적된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투자 고정비를 낮추는 계약 조정 부채 구조의 재편은 단기 부담을 요구하지만 장기 안정성을 높인다. 이러한 선택은 경기의 방향과 무관하게 효과를 가진다. 반대로 상황이 나아지길 기다리며 구조를 유지하면 다음 변동에서 부담은 더 커진다. 금융시장은 이를 빠르게 반영한다. 신용 조건의 차이는 준비의 차이를 수치로 보여준다. 서민 경제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완벽한 타이밍이 아니라 일관된 방향이다. 원자재 가격은 파동처럼 오르내리지만 생활의 구조는 한 방향으로 축적된다. 이 축적이 위기와 조정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 마지막 국면에서 남는 것은 태도의 문제다. 경제를 두려움으로만 바라보면 모든 신호는 위협이 된다. 그러나 구조로 이해하면 신호는 선택의 근거가 된다. 원자재 가격 변동은 우리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진다. 현재의 생활 방식은 얼마나 지속 가능한가? 외부 충격에 우리는 얼마나 노출돼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는 과정이 곧 대응이다. 정부와 시장 개인의 역할은 다르지만 목표는 같다.
조용한 압박을 관리 가능한 조정으로 바꾸는 것. 숫자는 계속 움직이겠지만 방향은 스스로 설정할 수 있다. 이 다큐멘터리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단순하다. 위기는 소리 없이 오지만 준비는 소리 없이 효과를 낸다. 그 차이가 한국 서민 경제의 내일을 결정한다. 이야기의 끝에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온다. 원자재 가격은 여전히 움직이고 그 파동은 멈추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경로를 알고 있다. 환율과 금리 유동성과 신용을 거쳐 생활로 전달되는 과정. 이 이해는 예측이 아니라 준비를 가능하게 한다. 서민 경제의 안정은 거대한 정책 한 번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작은 조정의 반복, 과도하지 않은 선택 신호를 읽는 습관이 쌓여 만들어진다. IMF 외환위기의 기억은 공포가 아니라 기준으로 남아야 한다. 위기는 언제나 조용했고 준비는 늘 늦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여유를 만든다. 원자재 가격 변동이 남기는 압박을 소음이 아닌 지도처럼 읽을 때 우리는 길을 잃지 않는다. 이 다큐멘터리가 남기는 마지막 메시지는 분명하다. 경제는 멀리 있지 않다. 매일의 선택 속에 있다. 그리고 질문은 시청자에게 남는다. 지금의 생활 구조는 다음 변동을 견딜 수 있는가? 불안에 반응하고 있는가? 아니면 신호에 대응하고 있는가? 답은 각자의 삶에 있다. 원자재 가격은 통제할 수 없지만 대응의 순서는 선택할 수 있다. 조용한 압박의 시대에 가장 큰 자산은 이해와 준비다.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변화는 위협이 아니라 조정이 된다. 경제는 결국 사람의 이야기다. 숫자가 아니라 선택의 이야기다. 그 선택이 모여 한국 서민 경제의 방향을 만든다.